최근에 이 고민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제 또 알게 모르게 주변에 뭐 워낙 여기가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대구 남구의 대명동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죠. 명덕 이편안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최근에 질문들이라든지 고민 상담을 제가 몇 건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내용 자체가 비슷한 이런 고민이다 보니까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께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구독자님께 좀 드릴 수 있으면 향후에 같은 고민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그냥 제가 있는 생각을, 제가 뭐 무조건 이게 맞다, 제 기준이 뭐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만약에 그분들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가벼운 조언을 드렸던 내용을 구독자님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서너 분 정도가 최초에 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 최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게 아니고 다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고민이 뭐냐, 2026년도 1월 달에 입주거든요. 몇 달이 남았습니다. 몇 달이 남았는데 이제 이 아파트를 내가 실입주를 할 것인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고 명의를 이전하겠죠. 그때 내가 그냥 들어가서 실거주 아파트,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다. 20평대 분양받으신 분도 있고 30평대를 분양받으신 분도 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내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한다는 얘기하죠. 실거주는 다른 데 좀 하면서 여기를 전세나 월세로 줄까? 이런 고민입니다. 뭐 답변할 고민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 중에서는 앞으로 뭐 이런 것도 해보신 경험도 없고, 과연 내가 실거주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이것을 내가 임대로 주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메일을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야 답이 그 나와있지 그거 뭐 그렇게 고민스럽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초보자 분들, 나이가 어리고 초보자 분들이고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고,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또 고수님들 또한 예전에 그 초보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보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선구자 분들의 영상이나 글이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도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분들, 결혼을 해서 4인 가족 이상이었던 분들 제외하고, 그분들 제외하고는 저는 임대로 줘라,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기조를 하고 있었던 이 부모님과 사시는 분도 계셨고, 그분은 그냥 그대로 쭉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 말고 부모님 집에서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오셔서 독립적으로 원룸이나 투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거기를 그냥 거주를 하시고, 여기는 나중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여기 아파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24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4억대 중반이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오버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33평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뭐 7억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많았다가 6억 중후반대로 분양을 해서 이거 왜 이렇게 7억대 이상일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네라고 해서 경쟁률도 높았고, 이거 최근에 대구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쟁률 좋고 완판이 됐고 이런 상황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처음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 대부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100가지의 우리가 선택사항이 있다 그러면 99가지가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딱 한 가지가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바로 거기에 내가 깔고 앉아있는 돈, 대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 요금이겠죠. 내가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나가는 이 삶의 이런 거주 비용이 구축이라든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주거 환경보다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것을 내가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신축 아파트에 그 좋은 커뮤니티나 대단지나 더블 역세권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내가 장점을 충분하게 내가 충분히 난 이 정도 만족해, 돈 내고서라도 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면 된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단점, 내가 깔고 앉아있는 대출, 매달 나가야 되는 원리금, 물론 이 원리금에서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원금이 매달 나가는 것은 어차피 내가 대출을 얼마를 매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언젠가 갚아 나가야 될 돈이죠. 그 대출이라는 돈은요. 그 원금은 내가 강제 저축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차피 100만 원을 매달 갚으나
100만 원을 내가 적금을 하나, 어차피 내가 모으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거기에 나가는 거주 비용은 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요런 장점이 많겠지만 단 하나의 단점, 굳이 찾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거기에 들어가는 대출, 거기에 들어가는 매달 내가 들어가는 그런 원리금에 내가 다른 데를 이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자산을 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나 시간의 비용을 그런 또 맞바꿔야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점이 있다 보니까 요런 또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1월달에 입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한 몇 개월 전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부터 쭉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를 잘 형성을 해서 내가 전세나 월세로 줄 거라면 충분하게 잔금 대출을 잘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도가 많이 나오고 금리를 좋게 받는 그런 상품을 잘 가입해서 잔금을 치고 나서, 내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잔금을 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는 그냥 월세로 세팅하려다. 월세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충분하게 잔금 추가적인 내가 대출 받고 내가 돈적인 게 내가 충분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내가 여유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전세, 혹시라도 전세를 줬는데 또 뭐 역전세가 난다거나 이런 거 나는 주변에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 나는 그냥 큰 돈은 아니지만 나 월세로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월세 받은 돈과 저쪽에 돈 받으면 이제 이자를 상쇄시켜야 되겠죠. 난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는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세팅을 하고, 전세로 세팅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특이하게 이 동네가 1월달에, 내년 2026년도 1월달 입주인데 이 아파트 말고도 이 대구의 남구 지역에 여기 1호선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현충로, 뭐 영대병원로 요쪽 주변에 내년 초에 입주를 할 아파트가 또 있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요 위에 대명동 쪽에 보면 대명 그랜드자인가요? 그것도 내년 한 4, 5월 중에 제가 입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와 경쟁할 아파트들, 또 추가적으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시세적인 트래킹을 하면서 내 전세 또는 내 월세 시세를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내가 시세 공부도 하고, 물량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오는지, 내가 얼마 정도의 전세를 놨을 때, 얼마 정도의 월세를 놨을 때 내가 충분하게 다른 집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빨리 임대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고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면서 그 동네에 대한 시세는 확실하게 그분들 중에서 내가 임대를 놓을 거라면 말이죠, 확실하게 파악을 해 두시는 작업을 지금부터 조금씩 해 가시면서 그때쯤에 가서 임대를 놓고 나중에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간에 내가 그것을 2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매도를 할 것인가, 또는 2+2기 때문에 2년 또 플러스 2년 4년 뒤에 내가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고 내가 4년 뒤에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제 좀 엑시트라 그러죠. 내가 좀 매도를 할 것인가, 또는 뭐 2년 뒤 4년 뒤 매도가 아니고 나는 일단은 임대를 줬다가 추후에 내가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나는 거기 아파트 가서 실거주 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열심히 또 돈을 모으셔서 대출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대출을 또 전세금을 또 내줘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모으셔서 들어갈 때는 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지시든지, 그것은 그분들의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딱딱 컨트롤해 주셔가지고 각자 삶의 방향성대로 선택을 하면 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그분들께, 앞에 있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구독자님께 그대로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대구도 이제 입주 폭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아직까지 그래도 미분양이 많긴 하지만 좀 외곽에 있고 중심가 쪽에는 이제 물량이 많이 없고 앞으로 향후에 입주 물량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젠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대구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3년 동안 너무 많이 빠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뭐 시세 같은 거 보면 뭐 대구가 항상 탑에 있고 계속적으로 막 끝난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런 대장급 아파트인 이 대구의 남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인 명덕 2편안이 좀 이렇게 잘 좀 치고 나가고, 거기에 또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해피한, 또 임대도 잘 넣고, 또 대구에 또 임대를 또 저렴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거기 인프라를 잘 유지를 하면서 그걸 다 누리면서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께 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또 탄생하길 또 바라면서, 저는 뭐 명덕 2편안과 전혀 단 0.001%도 상관이 없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요런 명덕 2편안 관련된 상담 내용을 구독자님들과 한번 편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